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요 사이에 반가운 뉴스 몇 개가 있었죠. 중국 롯데마트 사이트 폐쇄됐던 게 다시 열렸다. 또 중국 음원 차트에서 K-팝 차트가 사라졌던 게 다시 올라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좀 풀리는 건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중국의 포럼에 참석했다가 시진핑 주석하고 깜짝 회동을 하고 어제 귀국한 인사입니다. 박병석 의원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다음 달에 만난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설이 나옵니다. 이게 좀 과장된 뉴스인 건지 아니면 실제 분위기가 이런 건지 미국 현지도 오늘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 라디오 재판정 있는 날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좀 꼭 챙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탈모 치료는요. 다이어트나 주름 시술처럼 미용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이 탈모 관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고민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1년 전 바로 오늘 서울 강남역에서는요. 한 여성이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 이유도 없이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른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그 후 우리 여성들의 밤길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강남역 10번 출구로 다시 나가봤습니다. 이번 역은 강남역입니다. 화장실에서 살인당했다고 들었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끔찍한 일이었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예전엔 잘 몰랐어요. 강남역 10번 출구 앞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사고범죄에 대한 이야기 제 나이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감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슬프고 나도 무서웠어요.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 되게 뭔가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고. 저도 딸만 둘인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처벌하고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길을 갈 때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공포영화를 보고 나서 귀신이 나오진 않을까 하는 무서움. 그런데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은 실제적인 공포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뒤에 남자 오면 무섭고 필요 없는 불안감 속에 사니까. 바라는 거는 그런 처벌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해서 이제 그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1주년이 어떤 의미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길을 모색하게 된 게 지금 이 1주년이 그 출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하다. 지난해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득 채웠던 그 쪽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밤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네요. 어머니와 누이가 안전한 세상,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1506님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하셨고요. 또 아까 그 심평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79401645님 외에 여러분이 저 의사인데요. 의사가 그 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상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뭔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소신껏 하기가 어렵다. 고통받는다라는 제보도 주셨습니다. 박병석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이석환님, 서희 같은 외교력을 지닌 후예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하셨고, 고기호원님, 중국 태도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자구책으로 우리가 소신껏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조언 보내주셨어요. 행간 들으시고는 8906님. 아니 청와대에서 갑자기 문서 파쇄기 26대를 단기간에 구매했다는 것만 봐도 뭔가 증거인멸이 대놓고 이루어진 건 아니냐. 요 의혹도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라는 문자. 예,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용어죠. 탄핵.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위기가 닥친 건데요.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 해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고 있고 어제는 러시아와 트럼프가 내통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탄핵 얘기까지 벌써 나오나? 이게 좀 과장된 건 아닌지. 진짜 분위기는 어떤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를 연결해보죠. 뉴욕의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동석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탄핵 위기라는 뉴스 이거 좀 과장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주당에서의 그 의원들 입에서는 탄핵시켜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볼 때는 예. 중요한 거는 트럼프 쪽 당,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공화당 의원들이 보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서는 탄핵이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불안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정타가 된 게 최근에 두 가지가 있더군요. 우선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통령이 국정원장이나 경찰청장을 해임한 정도의 일일 텐데 이걸로 어떻게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그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거는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코미 국장이 지휘하고 있는 FBI가 트럼프 대통령 채측근들이 러시아와 연계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해 가고 이러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해왔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문제에 연루돼서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갑자기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탄핵의 또 하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면서 중동 국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 자격인 중동 국가의 기밀 정보를 러시아한테 내줬다. 러시아에 유출했다. 이런 의혹이 하나 또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가장 큰 뉴스예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지난 10일인가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왔는데 그 IS 테러에 관련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외무장관이랑 얘기하는 가운데에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정보, 그 정보를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거는 원래 못 넘겨주게 돼 있나요? 공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법적인 문제보다 여야 상원 하원에서 나오는 얘기의 주류는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소스가 유출이 되는 건 대단히 위험한데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씩씩하게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수당인 자당, 공화당 쪽의 중진들이 어떤 발언을 해내는가가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장애가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득이 있길래 자꾸 이렇게 러시아에 뭔가를 주고 러시아와 내통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선거에서 트럼프 캠프와 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서로 내통하는 게 트럼프 쪽에서의 적극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밝혀내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일 텐데 자꾸 갈수록 러시아랑 관계된 게 이렇게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 욕심에 러시아의 힘을 빌린 거였고 이번에 유출시켰다고 지금 의혹이 나온 거는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넘겨준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게 예측 불허고 굉장히 그 상황 분위기 그리고 자기 기분에 유지되는 부분이 많아왔고 그래왔기 때문에 그 어느 신문의 사설에는 빚진 게 있어서 러시아에 주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리더십의 맹점인 경솔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게 지적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트럼프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정치적인 상황이 위축되면서 다음 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갖기로 어제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북핵 문제니 사드 문제니 이런 걸 테이블에 올리게 되는데 결국 이 회담에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워싱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 그 니고세이트하고 협상하는 이런 리더십이 나오는데 이 국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위축돼 있으면은 되게 많이 보좌관들한테 의지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전략이 어느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아젠다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협상력을 경쟁력을 높였다가 받아내면서 협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업가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딜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협상보다도 거래하고 이런 스타일로 다른 나라랑 해왔는데 이게 본인의 권한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지 않나. 이렇게 논평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보좌관들은 여러분 그 공약 만들 때 보셨겠지만 다 강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를 우리가 설득해서 그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 뭔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줄 건 주고 이런 협상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 그 부분은 우려가 되네요. 우리도 지혜 모아야 될 테고 미국의 상황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 현지 연결해봤습니다. 로 다시 나가봤습니다. 이번 역은 강남역입니다. 화장실에서 살인당했다고 들었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끔찍한 일이었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예전엔 잘 몰랐어요. 중앙역 10번 출구 앞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사고범죄에 대한 이야기 제 나이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감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슬퍼. 나도 무서웠어요.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 되게 뭔가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고. 저도 딸만 둘인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하다. 지난해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득 채웠던 그 쪽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밤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네요. 어머니와 누이가 안전한 세상,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506님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하셨고요. 또 아까 그 심평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79401645님 외에 여러분이 저보죠. 그리고 라디오 재판정 있는 날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좀 꼭 챙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탈모 치료는요. 다이어트나 주름 시술처럼 미용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이 탈모 관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고민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1년 전 바로 오늘 서울 강남역에서는요. 한 여성이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 이유도 없이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른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그 후 우리 여성들의 밤길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처벌하고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길을 갈 때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껏해봐야 공포영화를 보고 나서 귀신이 나오진 않을까 하는 무서움. 그런데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은 실제적인 공포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뒤에 남자 오면 무섭고 필요 없는 불안감 속에 사니까. 바라는 거는 그런 처벌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해서 이제 그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1주년이 어떤 의미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길을 모색하게 된 게 지금 이 1주년이 그 출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요 사이에 반가운 뉴스 몇 개가 있었죠. 중국 롯데마트 사이트 폐쇄됐던 게 다시 열렸다. 또 중국 음원 차트에서 K-팝 차트가 사라졌던 게 다시 올라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좀 풀리는 건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중국의 포럼에 참석했다가 시진핑 주석하고 깜짝 회동을 하고 어제 귀국한 인사입니다. 박병석 의원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다음 달에 만난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설이 나옵니다. 이게 좀 과장된 뉴스인 건지 아니면 실제 분위기가 이런 건지 미국 현지도 오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